안녕하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일단 상승 종목에서 상한가를 가지 않는 상승 종목에서 오늘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짚어보고 특이 종목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약간 28% 정도 약간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 전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 한진칼이 2019년도에는 약간 횡보를 하는 차트 형식을 보여주고 2020년대 20년도에 넘어와서는 지분 경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개미들도 많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번 시킨 후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하락을 해야 되는 명목이 생긴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주가를 상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여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락이 한번 심하게 한번 거의 4만원대까지 하락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끝난 시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하락을 거의 의도적으로 코로나가 있지 않았어도 하락을 한번 의도적으로 시키겠다는 세력들의 그 머리 싸움이 보이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락을 시켰다면 그 다음 상승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약간 이런 차트, 원래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이 정도도 지금 많이 상승한 차트의 형식이고요. 자, 이 정도 원래 자리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지만 반 이상 정도 회복하는 차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오늘 상승을 제외하고라도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은 상승을 한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4%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대를 깨지 않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상승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차트들이 많은 가운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에 오늘 급등을 시키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인데 상한가를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 아쉬울 따름인데,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러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하락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화면이 좀 이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화면으로. 자, 이게 만약에 오늘의 모습이다. 이 차트가 이 정도 오늘 28% 상승을 하였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장인데, 그럼 월요일장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만약 이 전 기준가를 종가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것도 당연히 좋아 보이고요. 종가를 깨지 않는 한에서 혹시 이 정도 갭 상승을 한 후에, 보통 요즘 같은 경우 갭 상승을 시킨 후에 음봉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봉으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초반에 거래량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올릴 힘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안전하게. 물론 그 다음날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20%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10%나 5% 정도 더 수익을 보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 주가를 한 종목을 갖고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을 한 이후에 질질 끌면서 들고 있을 경우에는 뭐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더 급격하게 하락이 나서 다시 포합까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익은 실현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50% 정도 수익 실현을 한 후에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갭 상승을 시킨 후에 일정량의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가 시초가 기준으로 한 2, 3%까지는 밀리더라도 차트를 지켜보면서 그 이상으로 밀리지 않고 갑자기 시초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급격하게 정말 이 정도 끝자락에서 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뭐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익 실현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월요일날 아래 꼬리가 달린다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0만 5천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한번 견뎌 보신 후에
그 이후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뭐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찍고 나가고 있어서 와봤자 이 정도인데 한 번에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 그 거래량이 계속 실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때쯤 월, 화, 목 어때쯤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최근에 지금 계속 거래량이 실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진칼 야 9일제지도 뭐 9일제지도 많이 올라갔네. 자, 어제 이제 최근에 아난티가 좀 대북주로서 민주시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북 겸협주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난티죠. 최근에 급등세 거래량을 정말 폭발적으로 만들면서 가장 많이 만들었죠. 올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문제점이 좀 여기서 더 올려야 돼요. 근데 거래량으로 본다면 자,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이 정도를 상승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자, 이 정도밖에 상승을 못 시켰다는 거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상승을 원활하게 시켜야 되는데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최근에 이 정도 상승을 시켰다는 것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다. 쉽게 상승을 못 시킨다. 왜?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손절을 하거나 수익 실현에 지금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그 거래량에 따라서 지금 상승을 쭉쭉쭉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아닌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찍은 난 후에 자, 오늘은 한 4% 정도 빠졌는데 뭐 이 정도면 별로 빠진 것도 아니죠. 상한가 이후에 4%는 빠진 것도 아니다. 못해도 한 10%그 정도 밀렸어야지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점을 지켜줘야 되죠. 이 지지선을 일단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이 지지선을 뚫는다. 지켜주고 뚫는다. 여기서 움직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월요일날 자,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일단 주말이 좀 위험한 시기이긴 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월요일날 20% 폭락이 할 수도 있고, 테마성으로 이루어진 거는 항상 금요일이 가장 위험한 날짜죠. 주말의 이슈에 따라서 월요일날 주가가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지금 뭐 상한가를 따라가셔서 아직 뭐 수익 실현을 못했거나 계속 아래에서 잡아서 계속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만약 저라면 자, 이 9,500원 정도가 터치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쭉 한번 계속 들고 가볼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간다는 것은 거래량이 한 이 정도, 어느 일정 정도는 계속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가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정도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준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여기 이제 상한가 갔을 때 한번 올려칠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에 뭐 거의 파셨을 것 같고요. 뭐 이때 같은 장세 같은 경우는 금방 샀다가 금방 파는 게 맞고요. 설마 코스피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아난티 정도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내 것도 여기 떠 있나? 제가 오늘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오늘 우수 AMS 잠깐 맛만 보고 잠깐 나왔는데, 뭐 일하면서 매매한 거 치고는 맛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초가에는 못 들어갔고요. 시초가에 못 들어간 게 아쉽네요. 시초가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제가 들어간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들어갔구나. 낮추고 저는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뭐 딱히 그냥 이쪽 지금 현재 3분봉인데 이쪽 지지하는 거 보여주고 상승시켰다가 다시 급락을 시켰죠. 그 이후에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이 갑자기 반 이상을 뚫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갔다가 한 1%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뭐 1%밖에 못 먹은 것은 당연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차트가 눈에 보여서 재미삼아 들어갔다 나온 종목이죠. 자, 제가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오후장을 보시면 지금 흘러내렸어요. 참 아쉽게도 오후장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씨 차트 내가 켜놨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시간 외에 오늘 상한가까지 찍지는 못했지만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4,380원 정도 맞나? 4,380원입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한 요 정도 찍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되냐? 만약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데 전기차로도 엮여 있고 여기서 월요일날 시초가가 4,380원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면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서 VI까지는 한번 먹고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이 정도 형성이 된다면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만약 동반이 된다면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예상 체결 금당률 해서 뭐 딱히 우수의 AMS라고 치면서 요거만 찾아보지 말고 요거 0183 치셔서 이쪽에서 상위 종목만 한번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 우수 AMS가 올라온다면 한번 그날 장 시작과 동시에 10분 안에 한 5%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핫한 종목이 이상하게 상한가 종목들은 요즘에 이상하게 상한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었다가 이렇게 확 풀리기 시작하니까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돌면서 조그만 옛날 며칠 전만 해도 좀 상승하면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한 10% 이상만 올라도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따라붙으니까 상한가까지 쉽게 올리는 게 아닌가.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해서 한번 1억 천금을 벌어보자. 지금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요거 언젠가 한 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속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것만 보고 찾아가다가는
가지고 있는 돈 다 잃을 확률이 99.9%. 그러면 반대로 주식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오신 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는 99.9%. 왜? 누군가는 따면 누군가는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주식의 세계 아닙니까? 자, 에코바이오. 지금 딱 상한가가 딱 저항선에 걸쳐 있는, 상한가가 저항선에 걸쳐 있는. 하지만 걸쳐 있는데 그 상한가를 유지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에도 강세를 펼쳐줄 것 같습니다. 만약 갭 상승이나 금요일 종가에서 시작을 한다면 분봉으로, 자, 거래량을 잘 확인하세요. 초반에 조용하다가 확 터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전날 상한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거래량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받아먹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자, 3분봉이나 자신이 보는 5분봉, 1분봉을 확인해서 만약에 3분봉으로 본다면 못해도 이 정도는 나와야죠. 3분 안에 매수세가 확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갭 상승으로 나왔다면 한번 들어가서 잠깐 한 3%나 2% 정도 짧게 수익을 먹고 나와도 괜찮고, 만약 이 모습, 여기 지지선을 확실히 뚫어준다면, 자, 5,200원까지 한번 원활하게 수익을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까침에 한진카라고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자, 적은 양으로도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뭐 다른 지금 뭐 유튜버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자, 다른 유튜버들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차트가 형성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전부 다 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차트가 일정하게 일정선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는 차트거나 아니면 우상향을 해가는 차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차트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못 만들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거래량으로도 상한가를 만들어냈다? 그럼 누군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코바이오는 뭐 꾸준하게 우하향으로 지금 하향세를 펼쳐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오늘 이때 코로나를 기준으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한번 횡보를 해 가는 과정을 만드느냐, 만약에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5,500원대 이상으로만 만들어 준다면 이제 에코바이오도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볼 주식은 너무 많아요. 가비아도 있죠. 자, 가비아 같은 경우도 어제만 가비아가 좋은 그 흐름이 될 수 있겠네요. 가비아가 분명히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고, 자,
시초가에서 아래에서 형성이 돼서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자, 거래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초반에 한번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거래량이 많다고 여기서 바로 살 수는 없는 거고, 자, 전일 종가를 받쳐주는 물량이 나오거나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러면 그때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일 종가를 지켜줄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문제고, 만약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종가까지 내려오면 그때 내가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2%나 그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내가 그 정도 물량만 먹고 나올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활발해졌다는 것은 전일 종가를 돌파 후에 이 종가를 깨지 않는다면 한번 계속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지 않는다면 14,000원 그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판다? 아니다. 여기서 절대로 파는 사람은 없다. 누가 팔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누가 팔아? 에? 여기서 누가 팝니까? 올라가고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죠. 분명히 한 요 정도에서 팔 것 같네요. 한 15,000원. 여기서 전일 종가를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려올 때, 요때 팔아줄 것 같네요. 요때. 뭐 여기까지, 지금 하락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3분봉도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서 내려 꽂았는데, 또 뭐 다른 투자자들은 그러겠죠. 5일선 지켜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낙폭차가 크다, 단타를 하기에는. 여기서 4%나 올라갔는데 여기서 3%가 떨어졌어요. 자, 퍼센테이지로 보면 4%, 3% 별거 아니겠지만 호가창으로 보면 굉장히 길죠. 호가창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만약에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하는 것보다 한 종목이나 두 종목 갖고 때려 패는 게 좋아요. 괜히 여러 종목 하다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안 드릴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분명히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렸어요. 물렸어. 거래량이 터져 나온 윗꼬리. 과연 이거를 받아 먹은 건가? 여기서 이 차트만 보고 누가 이거 받아 먹었다, 이제 시세가 끝났다,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터졌으니까 시세가 끝났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물량 받아 먹은 거다, 다시 이제 천천히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갈 거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는 과거 차트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의 차트를 당연히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하루하루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맞춰줘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익절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지금은 최고점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고점이기 때문에 앞에 차트가 없어요. 지지점도 없고. 분봉을 봐줘야 돼요, 무조건. 자, 지금 21선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라 뭐 다음 지지선이라고 하는 건 12,800원. 이 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반등을 지금 여기도 어쩌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60분봉. 자, 비슷합니다. 아이고, 분봉. 15분봉. 뭐 비슷해요. 현재 이 점을 유지해 나가느냐, 횡보를 해가면서 다시 2차 상승을 돌입해 나가느냐. 10분봉, 5분봉. 아니면 12,0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한 후에 다시 2차 상승을 가느냐. 그것도 아니면 바로 갭 상승 후에 음봉으로 내려 꽂느냐.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월요일날 가봐야지. 그때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상 등락률이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려친다면 당연히 전고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이거를 한 번에는 뚫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터치만 한 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하겠지만 이걸 계속 터치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는 차트가 나온다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이 저항선을 바닥으로 해서 횡보를 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차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 어. 그러면 주말도 편히 쉬시고 월요일 장에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